10월이 됐고, 또 여러분들 앉으신 자리에 보면 펜이 놓여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죠. 설교를 좀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시도하려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3색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2색 설교라고 해서 저랑 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설교하려 합니다. 혹시 9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영희 성우님. 틈에 대해서. 오늘도 같은 주제입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올해 4월에 그 최재천 교수님, 생태학자, 그분이 숙론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숙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을 숙론이라고 합니다. 아마 설교도 한 번 듣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시면 이렇게 휘발성이 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그 말씀들을 좀 우리 몸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뭘까? 숙론이더라고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예 녹여가지고 제가 한 10분 정도, 오늘 이제 지난번에는 틈만 나면이라는 설교 제목이었고요. 이제 틈을 내야 되는데 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렇게 틈 만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더 심화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다음에 들었는데 좀 궁금한 거예요. 이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들도 있으시잖아요. 적으셔서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랑 이제 스몰 토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대답이 이렇게 작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저쪽 보세요, 한번. 문이 열렸어요. 밖이 보이죠? 저 틈이 열리니까 아름다운 세계가 보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에 좀 틈이 활짝 열리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삶 가운데 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 부분에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삶 가운데 틈을 만들어 가셨고 어떻게 틈을 내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고 계셨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금방 퍼져나가서 설교를 듣거나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마지막입니다. 사도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고 말씀하셨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자들과 조용히 식사하실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자,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뭔가요?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죠. 뭐죠? 네, 한적한 곳.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키워드입니다. 한적한 곳. 지구라는 별입니다. 이 태양계. 저도 나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지구라는 생명체. 항상 지구는 전체가 밝은 적은 없어요. 항상 한쪽이 밝으면 한쪽은 어둡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쓰는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명암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문장입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이현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인간의 언어 또한 진실의 반은 드러내면서 반은 감춘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네. 어떤 한계가 있냐면 반은 드러내지만 반은 감춰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그 진실됨을 표현할 때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뭐는 드러나지만 뭐는 감춥니다. 이 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설교하고 틈에 대한 생각들을 여쭤봤는데 다 다양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는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 거냐면 이 명예에다 초점을 맞출 겁니다. 좀 더 밝으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틈에 대해서 계속 찾고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또 뭘 만나게 됐냐면 이 트다라는 이 동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트다의 명사가 틈이더라고요. 그래서 틈이라는 게 더 명확해졌어요. 트다. 혹시 홍 팀장님, 이런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아내분하고 방귀 텄습니까? 텄습니까? 네. 방귀 안 트신 분? 저도 텄습니다. 그러니까 트다라는 건 오픈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뜻은요, 싹이 이렇게 새싹이 나죠. 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틈은 뭔가 여는 거고요. 그리고요, 싹이 나게 하는 게 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겐 틈이 있습니까? 틈이 없다면 왜 없습니까? 네. 틈만 나면이라는 동화책의 첫 장면입니다. 씨앗이 틈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게 깨집니다. 틈이 생깁니다. 저 사이에 씨앗들이 들어가면서 녹색으로 바뀝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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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틈은 생명이 심겨지고 성장하고 꽃이 피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겐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마음의 틈이 있습니까? 지지난주죠. 제가 이 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주도의 돌담, 시멘트 벽은 꽉 막혀 있지만 태풍이 불면 쓰러지지만 저 돌담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왜요? 저 틈 때문에. 삶의 여지와 또 틈과 그 스페이스가 있을 때 좀 소통하게 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동굴 보여드리면서 동굴이 위가 깨져 있을 때 빛이 들어온 것처럼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혹시 어제 하루 종일 빨간 날이었는데 뭐 하셨습니까? 그 틈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 마음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좀 틈을 내셨나요? 여러분들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오도록 좀 틈을 내셨나요? 전 틈하면 이게 떠오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과 연결하게 되는 그 틈을 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문장입니다. 수녀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틈은 사이를 만들어줘 머물게 해주고 숨을 쉬게 해주는 쉼자리다. 여러분들 누구 만나면 숨 못 쉴 만큼 답답한데 또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편안하고 정말 자기 호흡을 하는 것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자기 안에 좀 틈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일부러 길게 내쉬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느껴보세요. 내 호흡이 내뱉고 들이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자기 호흡에 집중합니다. 살아있음은 호흡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흡하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밖에 있는 공기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도 살 수 없습니다.
미래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길 놓치면 다 놓칩니다. 이 호흡에 집중할 때 내 마음에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나? 내 몸은 평안한가? 나의 관계는? 자, 조용히 눈을 떠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늘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가는 곳에 많은 환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셨죠.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삶 가운데 이렇게 틈을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저가 이곳에 몇 시에 도착했냐면 7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조용히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한참 지나니까 우리 나의 반주자님 오셔서 피아노를 치니까 이 침묵의 공간에 이 음악,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또 누군가 들어오시더니 이 불을 켰습니다. 이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빛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함께 연결이 되었죠. 이게 틈입니다. 예수님도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무엇을 하셨는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한적한 곳에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제가 이 한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한자인데 이 문에다가 나무복이 있죠. 이게 막다라는 뜻입니다. 막을 한자예요. 그리고 한가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이 적은요, 고요할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가한 곳은 어떤 곳인가? 일단 삶의 흐름을 막아야 돼요. 분주하고 바쁜 걸 딱 일단 막고, 그리고 이 한가의 가짜가 틈입니다. 막은 다음에 틈을 만들고 거기에서 고요함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곳, 그게 한가한 곳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하루 중 여러분들이 삶의 흐름을 좀 막고 틈을 만들어서 고요히 멈출 수 있는 공간이 어디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른 새벽이에요. 그리고 늦은 저녁입니다. 가을이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댕이 만든 작품인데요. 생각하는 사람, 하나는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표현이 참 멋진데요. 손입니다. 손인데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손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저 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밀착돼도 안 되고요. 너무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틈은 다친 새가 저 사람 손 안에서 안전하게 회복되려면 너무 꽉 쥐어도 안 되고요. 너무 풀어줘도 안 됩니다. 틈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저 틈이 있으십니까? 저 틈을 좀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틈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분주하고 정신없던 걸 일단 막고, 그리고 틈을 내고 고요해지시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핸드폰 있으시죠? 분주한 삶 속에, 분주한 시간 속에 내가 이 시간을 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내가 주인이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블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간은 내 틈을 위한 시간, 내 숨 쉬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여기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좀 하루 중에 한 30분이나 아니면 몇 분만이라도
놓고 잠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고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이 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황비용을 좋아하는데 황비용의 스승이 있습니다. 무인 곽원갑이라고 청나라 시대 때 민족운동가였고 무도인이었는데 이분이 무도로서는 뭐 탑이었죠. 근데 그 탑의 삶을 정말 빈틈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자기 아내와 딸도 죽게 되고 결국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산골짜기에 가서 이제 자기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뭘 회복하냐면 자기의 잃어버린 모습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한 장면인데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모 심을 때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이제 땀이 나죠.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떡하냐면 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맞아요. 자, 그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네, 멈춰주십시오. 전 이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막 심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근데 시간이 흐르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삶의 공간과 틈이 생겨나면서 함께 일하고 또 바람이 올 때 함께 쉬면서 삶의 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네. 이제 여러분들 포스트잇 있죠? 거기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목사님 나오시고. 궁금한 질문이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적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적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틈이란 하고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양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느껴지시는 것들을 연상되는 걸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하체에서 이 비슷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나에게 관계란 그랬더니 하체 직원 중에 어떤 분이 나에게 관계란 소질이다 이렇게 적으신 분이 있고,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틈이란 쿠션이다. 혹시 누가 얘기해 주셨을까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의 여백이라든가 뭔가 한적함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의 쿠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쿠션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갈등이 나올 때도 조정할 때 조율할 때도 쿠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 틈을 낸다는 게 쿠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충의 역할을 해준다는 말씀 같아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좀 틈이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여백이 있어서 완충을 해준다. 박수 한번. 네. 네. 박수 좀 뭔가 여운 있게 치시네. 보시니까 예.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막 여러 가지로 함께 좀 같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네, 공감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나에게 틈이란 멀어집니다. 굉장히 시적이어가지고 어떤 분이 적어주셨을까요? 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쉬려나 이렇게 하려면 틈이라는 뜻이 열가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틈을 일부러 내려면 그들도 좀 멀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멀어짐이라고 썼어요. 어떤 요즘 노래 보니까 이렇게 거리를 좀 유지하라고,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적정한 안전거리를 좀 유지하라. 넘어오지 마라, 선 넘어오지 마라고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럼 어떤 적정한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네. 그래. 혹시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그런 안전거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어떤 게 적정한 안전거리일까요? 본인이 가장 잘 아시겠죠. 네. 마음이 좀 고요할 수 있는 곳, 아마 그 곳까지 가는 게 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거든요. 정신없고 분주할수록 홀로 조용히 있는 곳에 거리를 두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그것도 떠올랐거든요. 가족끼리도 적정한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지는 않나요? 이렇게 가족끼리도 뭔가 예의를 좀 지켜야 된다.
그냥 막 훅 들어올 때가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들 있지 않으신가요? 예, 제가 제 동생한테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갈 때가 있는데 굉장히 당황해요. 저는 좀 외향성이고 제 동생은 극내향형이라서 예, 제가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면 놀랄 때가 좀 있거든요. 예. 아무튼 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조건 눕자라고 적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알 것 같은데 좀 듣고도 싶어요. 누구실까요? 무조건 눕자라고 적어주신 분. 네. 이렇게 시킬 줄 몰랐다. 배신감을 느꼈다.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악역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눕자 누구실까요? 이렇게 눕는 포즈를 취하시면 제가 알아. 아이고. 아 예. 네. 쉬. 틈만 나면 좀 쉬자. 그 인간의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오버해서 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다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육아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마 좀 틈만 나면 좀 쉬자 이 의미이신 거죠. 맞게 이해한 건가요? 예, 예. 어떠세요? 이렇게 틈만 나면 쉬자고 했는데 아까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도 뭔가 내 자원을 좀 확보한다는 차원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계속 달려나가면. 네네네. 네. 일단은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번아웃 되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곳은 타임아웃 하고 정말 잠이 필요하면 잠을, 먹는 게 필요하면 먹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리두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잠은 더없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네. 육아를 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 시간 블록 설정하기도 그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네. 네. 제가 떠올라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불안하고 지치니까 그걸 잠재우려고 유튜브 볼 때가 많잖아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떠오르면 불안하니까 생각을 딴 데다 돌리려고 그 다른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그래서 못 쉬는 경우들도 좀 있죠.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서 나에게 틈이란 해화동 좋은 공간 그게 어딘지 좀 궁금해서 어디입니까? 같이 좀 해화동 좋은 공간. 아 네. 대신에 저는 시킬 줄 몰라. 죄송해요. 성균관대 앞에 성균관대 앞에 구체적이네요. 술집이 카페라기보다는 술집이다. 거기서 어떤 걸 누리시기에 이렇게 틈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공간만 가면 나는 뭘 느끼길래? 거기 가면 일찍 남편을 여의신 어머님이 사장님이신데 네. 음악과 낭만을 즐길 수 제가 술은 못 마시지만 좋으십니다. 음악과 낭만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리듬 속에서 그런 나를 좀 충만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다들 근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더없이 많이 필요하죠. 네. 현대인들이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네. 그리고 안 해본 것도 좀 해보고. 그쵸. 안 해본 거 최근. 얘기할까요? 예.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좀 안 해본 걸 도전하고 싶은 게 많아서 뭐 제주도에서도 한 달 살아보기도 했지만 제가 그저께 브라질리언 왁싱? 네. 다들 지금 저한테는 그게 틈이었거든요. 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게요. 억지로 만들어주셨어요. 몸에 틈을 만들어주셨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좀 너무 안타까운데 나에게 틈이란 쥐어짜내야 하는 것 같다. 이게 뭘까요? 쥐어짜낸다. 누가 적어주셨나요? 예. 저도 좀 공감이 되고 쥐어짜서라도 이게 어떤 의미 있으실까 궁금해가지고. 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계시군요. 제가 못 봤네요. 쥐어짜내서 열을 만들어내야 돼. 좀 애를 써서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그냥 하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지가 않으니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어떤 노력을 하면 좀 좋을까요? 전 100% 동의합니다.
시간을 내 스스로 딱 결정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블록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 스케줄은 계속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 됐든 늦은 밤이 됐든 아니면 쉬는 날이 됐든 그 블록을 설정하는 건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짜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 노력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애를 써야, 그리고 쳐낼 건 쳐내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밀어내고, 우선순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우선순위가 좀 조정이 돼야 내가 틈을 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가지고 아쉬우시죠? 전혀 아쉽지 않아요. 나만 안 시키면 된다. 예,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예. 나에게 틈이란 수영이다. 물 위에서 둥둥. 제가 노안이와 갖고 안 보이네요. 차가운 물 속에서 따뜻해지는데 기운을 느낄 때 틈이 생긴다. 이분은 요렇게 적어주신 분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의 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선명하게 적었죠. 네, 예, 예. 저 수영 좋아하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집에 가도 틈이 없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수영을 하고 가면 일단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냥 물에 있으면 재미가 없고 한 15바퀴 정도 돌고 나면은 엄청 열기가 느껴지고 얼굴도 빨개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 위에 누워 있으면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 상태에서 샤워를 하고 집에 가면 딱 하루가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데, 저는 아침마다 어제도 뛰었는데 4-5km를 뛰거든요. 처음에는 못 뛸 것 같다가 희한한 게 처음 뛸 때가 힘들지 한 4km 지점 지나가면 무념무상이 됩니다. 이렇게 무념무상이 돼서 그냥 뛰거든요. 그때 이렇게 뭔가 평안함 같은 것들을 좀 누리는데 아마 그 지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양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틈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면서 제 옆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피드백이 그 설교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목사님 이어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좀 드렸었거든요. 목사님 그날 틈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목사님 그래도 우리 격사의 식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이걸 좀 정리한다는 지원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축도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틈내는 거는 더더욱 저절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차분하게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틈낼 틈을 시간과 공간, 심지어 우리 심리적으로 만드셔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핸드폰이 우리의 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긴 하지만 잠시 좀 꺼놓고 홀로 좀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5분이라도, 출근해서 자기 사무실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이 타이머 켜놓고 10분 정도 조용히 침묵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시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그런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 틈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이 여러분들 서로의 관계를 돌아보게 할 거고요. 그게 사람다워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할 틈을 만들어 주시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에 틈이 있었는가, 그 틈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문을 나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텐데 여전히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 속에서도 틈을 만들어 숨을 쉬고 생명을 심고 거기서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